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부지에 추가 핵시설이 들어서는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해남 대흥사에서 전통차 만들기 행사가 외국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폐교 현상이 잇따르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조직 개편을 예고하면서 교육 관련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반년이 넘도록 주민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광의 추가 핵시설 건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 한빛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도 불리는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만큼 오랫동안 생태계와 격리에 보관해야 합니다. 아직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한빛원전 내부에 있는 습식 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2030년이면 가득 차서 또 다른 임시 저장 시설을 짓기 위해 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5, 6호기 뒤편에 있는 약 1만 평 부지에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건식 저장 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기술에게 임시 저장 시설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 주민들은 물론 영광군청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한수원 측이 몰래 설계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까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 거부감이 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수원 사장이 지역과 소통하겠다는 약속도 저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위험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들을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본인들의 의무인데 이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설계에 들어간 시설이 임시저장시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수십 년째 영구처분 시설을 짓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영구적인 핵 폐기물 시설을 어디에 지을지도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시설을 임시시설로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임시시설이 영구적인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수원 측은 한빛원전 부지 내에 짓는 만큼 주민들과 협의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지난해 초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을 가는 등 꾸준히 소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저장시설을 짓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을 못해 전기 생산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지난 밤까지도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부터는 점차 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도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늘도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바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순간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6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4도로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가세하면서 기온은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고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문 닫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만 5개 학교가 폐교했고 초등학교 46곳은 신입생을 받지 못했는데요. 학교 동문들과 지역민까지 나서 폐교를 막고 있지만 추세를 거스를 순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올해 폐교한 순천 승주읍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책상은 사라지고 칠판은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2명이 입학했는데 올해 신입생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학기부터 차량을 이용해 본교로 통학 중입니다. 작은 분교지만 40년간 마을을 지킨 학교. 아이 발길이 끊기자 주민들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아니 학생들이 그때는 벅적벅적 10명 있은 게 살만 없대다. 근데
차차 줄여지대 이제 6명 남았어. 작년에 6명이 공부를 했어. 근데 올해는 6명 그럼 딱 싫고 충주로 가버렸어. 굳게 잠긴 교문이 열립니다. 풀만 무성한 운동장. 13개 마을에서 한때 학생이 1000명 넘게 다녔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폐교 위기에 몰리자 동문들은 사비를 털어 야구부를 유치했습니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프로 선수까지 배출했지만 마운드엔 이제 아무도 오르지 않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의 야구부는 해체됐고 결국 학교 명맥이 끊긴 겁니다. 이 땅 제반 시설 다 하고 또 모든 야구부 시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동안 그 준비를 거친 다음에 야구부를 창단식도 하고. 전남에서 학생 수 감소로 올해 폐교한 학교는 모두 5곳입니다. 특히 46개 초등학교는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면서 내년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해남 대흥사는 해마다 전통차를 만드는 체험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정서와 종교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바구니를 든 청년들이 해남 두류산 자랑 녹차밭에 이른 아침부터 3355 모여듭니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적의 유학생 30여 명으로 차 만드는 체험을 하러 절에 온 겁니다. 찻잎을 뜯는 건 처음이라 낯설지만 잎 하나하나 고르고 떼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합니다. 진짜 새로워요. 녹차도 있긴 한데 근데 집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해보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해요. 초이차는 대흥사 전통차로 200여 년 전 초이 스님이 완성한 제조법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잎에 물기를 빼고 향을 지속하기 위해 350도로 달군 무쇠솥에 찻잎을 넣고 덕습니다. 수분을 빼내는 작업인데 다음은 유념으로 이어집니다. 유념은 이렇게 찻잎을 멍석에 비벼 껍질을 벗겨내는 건데요. 깊은 맛을 우러내기 위해 이 과정을 5분 정도 반복합니다. 스님에게 한국의 다도를 배운 학생들은 직접 만든 녹차의 향과 맛을 음미합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한국의 좋은 녹차 맛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항상 보통 녹차 마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고 싶어 부모님을 생각해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목포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등 전남 지역 5개 대학 유학생 190여 명이 제다 체험에 참가했습니다. 이 체험은 지난 2022년부터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해마다 문화재청 예산 1억여 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상자를 외국인으로 정해 한국의 종교와 차 문화를 알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여러 동남아에도 이제 차 문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에 못지않는 차 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대흥사는 올해 하반기 산지승원 산책과 창작 음악 공연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가운데 내년에는 제다 체험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화순탄광 퇴직자들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구조조정에 따라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화순탄광 퇴직자 33명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도입됐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이라며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와 합의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만큼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며 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오는 7월 1일자로 학생과 교육 현장 지원을 중점으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으로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관련 노조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도의회 의결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법 예고된 관련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본청에 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업무를 조정통합, 고교사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담당 업무에 따라 명칭이 바뀌고 행정국 예산과는 기획 업무를 통합해 기획조정관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본청은 3국 3관 12과로 조직이 축소되고 조정된 인력은 교육지원청에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교육지원청은 역할이 확대되고 본청은 정책 기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교육 관련 노조는 일제히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교조는 조직 개편의 시점과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교육의 방향과 행정의 효율, 소통의 기본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전국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 지부는 조직의 안전성을 해치고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교사노조는 조직 개편 TF에 교사가 없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배제됐고 기획조정관 자리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17,000명의 공무직과 비정규직 업무를 총괄하는 노사정책과의 폐지를 지적하며 밀실 개편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교육청 교육전문직협의회는 보다 과감한 업무 이관과 불필요한 사업이 폐지돼야 한다며 조직 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조직 개편안 설명회에서도 더욱 부각됐습니다. 도교육청의 배경 설명에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자 조직 개편안 의결권을 가진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에 상정될 때까지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안을 만들어 와달라고 요구해 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가 노후된 경유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교체하면 한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경유차를 15인승 이하의 LPG 차량으로 바꾼 어린이 통학버스 소유자로 이번 추가 지원 규모는 17대입니다. 통학버스의 신고 증명서상 주소지가 광주시인 경우만 해당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 누리집 등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라남도가 고령인 여성 농업인들에게 소형 전기 운반차를 보급합니다. 전라남도는 고령인 여성 농업인들의 경운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44억 원을 들여 소형 전기 운반차 8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 여성 농업인들의 이동의 불편함이 줄어들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던 농가들이 퇴직금 분쟁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말과 휴일, 시간외 수당까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금을 달라는 요구가 뒤따르면서 농가들이 좌불안석입니다. 결국은 적법한 고용이 최선이라는 건데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들이 당장 불법 고용을 그만둘 수도 없어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그만둔 불법 체류 외국인 부부가 퇴직금을 요구해 분을 감추지 못하는 한 산란계 농장주. 월급 440만 원의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없다는 합의하에 고용했는데 농장을 떠난 뒤 법무 관계자를 통해 퇴직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사실은 그 친구들한테는 별로 안 고맙거든요. 진짜 1원도 안 주고 싶어요. 농장주는 뒤통수를 맞았다며 절대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불법 고용이건 합법 고용이건 퇴직금 지급은 의무여서 이런 경우 농장주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쟁은 퇴직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제의 한 산란계 농장 역시 퇴직금에 미지급금을 더해 1,200만 원을 송금하고 결국은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1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1,200 얼마인가를 해갖고 왔더라고요. 퇴직금이랑 해가지고. 그거 한 달이 지옥 같았어요. 노동청에 한번 끌려가시면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어서 외국인 부부와 월급여 400여만 원에 합의했는데 이들은 농장을 나간 뒤에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을 맡았다는 노무법인이 최저임금을 근거로 임금의 추가 근로수당까지 모두 계산해 들고 왔다는 겁니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퇴직금과 미지급금을 받아준다는 법무 노무업체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미지급금 등 이주 노동자 관련 임금 체불이 연간 1,200억대로 추산되면서 이른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나 법무사무나 이런 사람들하고 또 아는 농가는 직접 변호사라고 하고 전화가 왔었대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농가도 불법 고용 대신 합법 고용을 모색하고도 있지만 몇 달씩 걸리는 채용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불법 같으면 전화 통화하면 바로바로 구해주니까 아무래도 좀 편하긴 하죠. 저희는 제대로 된 걸 못 쓰잖아요. 정부는 현재 4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3년 뒤인 202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 하지만 일손 부족을 이유로 농촌의 불법 고용은 끊이지 않고 있어 퇴직금과 미지급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지난해 청주 오송 참사가 벌어진 궁평 2 지하차도가 1년 만에 다시 재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충청북도가 참사 흔적 지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MBC 충북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무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은 시설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다음 달 말 재개통을 앞두고 손상된 각종 시설물 보수 작업과 함께 물에 잠겼던 배수 펌프 교체 작업도 진행됩니다. 또 차도가 침수되면 탈출할 수 있도록 피난 사다리와 구명봉, 인명 구조함 등 안전 시설물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비상대피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비상대피 시설은 비상사다리와 구명봉이라고 해서 물에 침수 시 잠겼을 때 잡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하차도 앞에는 이렇게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지하차도 내부 수위가 15cm를 넘기게 되면 차단막이 내려와 차량 진입을 막게 됩니다. 그런데 오송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참사 흔적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참사를 직접 겪은 피해자들이나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도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협의도 없었다며 정말 안전한 것 맞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어디까지 수립하셨고 어느 정도의 설명은 있으셔야 되는데 오송 참사에 대한 기억을 개통해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밖에 저희는 들지 않거든요. 충청북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희생자 분향소 설치 기간과 장소를 두고 유가족들과 내내 갈등을 빚었고 지난달에는 오송 참사 재난백서와 추모비 건립을 유족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추진하다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추모 그거에 대한 저희하고 의논도 없었고 그냥 일주기를 그냥 끝으로 그냥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오송 참사 1년을 앞두고 지하차도 재개통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지만 참사로 벌어진 갈등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라오스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여건이 취약하다 보니 투입할 수 있는 순찰차가 30대에 불과할 정도로 치안이 열악한데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주와 우호 관계를 맺은 충남도가 충남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국내에선 처음으로 충남을 누비던 경찰 차량 25대를 라오스에 무상 양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입니다. 8년 전 도입돼 충남도민의 안전을 위해 10만 킬로미터 넘는 현장을 누비던 중형 순찰차. 법적 사용기간이 만료돼 민간에 매각될 예정이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라오스에서 제2의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충남도가 충남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우호 협약 관계인 라오스에 순찰차 20대와 오토바이 5대를 무상 양여하기로 결정한 건데 치안 업무에 투입됐던 경찰 차량을 해외 국가에 원조하는 건
국내 첫 사례입니다. 치안 환경이 열악한 라오스 정부의 경찰 순찰차와 사이카를 전국 최초로 해외 원조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125위로 우리나라와는 100계단 이상 차이가 나는데 경제 상황만큼 치안 역시 열악한 상황입니다. 라오스 치안 환경이 열악해서 순찰대가 한 65대 중에 30대만 가용하다고 들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올 가을 개최하는 아시아 유럽 회의, 아셈 회의에서 이 차량들을 바로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찰차는 4년에 12만 킬로미터, 오토바이는 7년으로 법적 운행 기간을 넘겼지만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차량들입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와 올해 라오스에 구급차 32대를 지원했는데 현지에서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5대의 경찰 차량은 라오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치안 외교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충남도는 차량 인수와 정비 등을 거쳐 오는 9월 라오스 정부에 경찰 차량을 공식 양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광주시와 EBS가 손잡고 광주 첨단지구 쌍암공원 일대에 조성하기로 했던 아시아 캐릭터랜드가 백지화 위기에 놓였습니다. 두 번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수요 운영 수지 분석이 미흡하고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 반려 결정을 받은 건데 다음 달로 예정된 3차 심사에서 보완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아시아 캐릭터랜드는 민선 7기 광주시가 EBS, 광주디자인진흥원 등과 협업해 국내외 유명 캐릭터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교육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이 2024년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무대에서 선보일 작품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번 공모는 오는 9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2024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의 거리예술축제에 올릴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국내 예술단체와 개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선정된 작품은 공연 관련 부대시설과 홍보, 전문가 네트워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10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어제부터 지난 밤사이 비가 지난 가운데 오늘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름이 걷히면서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계속해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6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4도로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윗돌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가세하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21도 보이면서 종일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24도에 그치겠고요. 고흥과 여수의 낮 기온도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을 중심으로 오늘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올라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